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들을 흥미롭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멋진 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공군도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전투기인데 정말 끝판왕으로 개조를 한 전투기입니다. 바로 F5 진화의 끝판왕 브라질 F5EM 알려드리겠습니다. F5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준 전투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죠, 바로 이란이 이 F5를 개조해서 만든 자기네들은 완전히 그냥 국산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조한 것이죠. 코사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사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끝판왕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염가 보급형 전투기 F5에 눈을 뜬 브라질입니다. 1974년도에 F5를 이렇게 F5E 36대 신품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용으로 F5B, 이건 이제 AB형인데 그냥 깡통 버전이죠. 이거 이제 복좌형을 6대 훈련용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투용 운용용으로는 F5E 버전 단좌형 1인승이죠. 이것을 이제 36대에다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F 버전을 사면 이 F 버전은 나름 신형인데 이건 돈이 비싸니까 훈련은 그냥 완전 깡통에서 하자 해가지고 F5B형 6대를 삽니다. 이렇게 해서 1974년도에 42대의 F5를 삽니다. F5는 아시다시피 프리덤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F5AB형이죠. 그것들을 이제 쭉 개량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냉전시대 때 소련이 미그 21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동맹국에 쫙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도 자유진영에 뭔가 전투기를 쫙 깔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F-16 그 이전에 팬텀이다 이런 거 너무 비싸니까 이거 좀 좀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에게 좀 싸게 팔 수 있는 전투기 개발하자. 그래서 F-4 팬텀을 다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F5를 쫙 깔았고 우리 한국 공군도 이거 많이 샀죠. 자, 브라질도 그렇게 해서 이 F5를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해보니까 이 F5가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F5 너무 좋아. 이제 가성비에 매료된 브라질이 F5를 추가로 또 대량 도입합니다. 대량은 아니죠. 그래서 1988년도인데 이때는 F5의 끝물 중에 끝물이죠. 왜냐? 우리 한국 공군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그때 당시 주영복 공군참모총장 나중에 국방부 장관 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참 저는 그 사람이 지금 자손이 이걸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주도가 돼서 이 F5를 그때 대한항공에서 대규모 라이센스 생산했죠. 60여 대를. 그 1980년대 거의 죽어있는 라인을 새로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F5를 만들었던 노스롭이라는 회사 그냥 한번 생존할 수 있는 매출 한번 올려준 거죠. 그랬는데 이때 미국은 어그레서 기체, 즉 그 훈련할 때 적기용으로 쓰는 그 어그레서 기체로 이 F5를 미 해군이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20년 쓰다 보니까 새 거로 바꿔야 돼요. 또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적기의 구현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1988년도에 들어와서는 적기가 미그 21에서 미그 29, 수호이 27 이런 거로 바뀌었으니까 더 좋은 성능의 적기 모사 전투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F5는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이 아니 형님 스톱 폐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면 안 될까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거 버리실 거면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미국이 아유 가져가 주면 땡큐지 해서 준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미국 공군 네이비 마크가 있는 이 어그레서, 그러니까 이 소련의 전투기 도색을 하고 있는 미 해군 기체죠. 아마 탑건에 당시 나왔던 그 기체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6대를 1988년에 추가로 또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68대의 F5가 브라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브라질에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라지 3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미라지 3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F5 이렇게 두 종류의 전투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 3 같은 경우도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그 3차 중동전에서 6.1 전쟁에서 완전히
아랍 공군들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던 그 바로 혁혁한 그게 바로 미라지 3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전투기인데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 당연히 노후됐죠. 자, 그래서 노후화가 시작된 F5 대체기를 모색하던 브라질 공군입니다. 이때가 이제 1998년도인데 브라질 공군님이 페르난두 에니키 카르도주 대통령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이제 슬슬 F5 이거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야, 지금 긴축 재정하는 거 안 보여?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것들이. 이제 이러니까 브라질 공군이 아니 칠레도 F-16 쓰고 베네수엘라도 F-16 쓰는 마당에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 명색이 남미에서 짱인데 우리만 고철 쓰고 있으면 어쩝니까?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서 지금 중고 전투기 사오려고 밑밥 깔고 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공군이 아니 그건 곧 갖다 버릴 그 미라지 3 그거 대체용이고요. 쪽수를 줄이기는 우리 F5 이거는 어쩔 겁니까? 영공방위 그냥 포기할까요? 이제 이러니까 대통령이 몰라 돈 없어 배째 고쳐 쓰던 버리던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카르도조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인데 룰라 대통령하고 경쟁자였어요. 룰라 대통령 완전 좌파 아닙니까? 퍼주기 달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는 아닌데 중도 그런데 이제 룰라처럼 그렇게 퍼주기 이런 완전히 급진 좌파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경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막 이제 긴축 재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공군이 좀 전투기 좀 사야 되는데요 하니까 돈 없다 안 된다 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쳐 쓰든 뭐 알아서 해. 고쳐 쓰든 이라고 하니까 그럼 고쳐 써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브라질 공군 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구세주입니다. 2003년도에 엠브레어사 이게 이제 브라질에 있는 우리 한국의 카이 같은 회사예요. 브라질은 영토가 아주 넓다 보니까 의외로 항공산업이 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레어사가 저희가 한번 개조해 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엠브레어사가 지금도 유명한 슈퍼 투카노라고 하는 그런 프로펠러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데 꽤 잘 나가는 그 항공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는 이스라엘의 IAI사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IAI 또 이스라엘은 모든 영역에서 마개조, 개조의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IAI가 개조는 우리가 전문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엘타라고 하는 또 항공 그 각종 레이더 만들고 하는 그 회사를 또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엠브레어와 IAI가 만들어낸 최강의 F5, F5EM 타이거 2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생긴 거 똑같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륙 중량은 12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작전 방향은 220km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외부 연료 탱크를 달 경우에 더 많이 가죠. 그리고 공중급유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급유를 해주면 해줄수록 계속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 내부 무장만으로 내부 연료만으로는 220km 전투행동 방향, 나머지 이제 더 많이 갈 수 있다. 무장은 최대 3.2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그래 공중급유 장치 추가한 거 말고 뭐가 다르던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대당 500만 달러. 2003년에서 2006년 그러니까 그 3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뭐 대단히 오래전도 아니죠. 불과 뭐 한 12, 13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대당 500만 달러에 껍데기만 빼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일단 F5 이러면 레이더도 형편없는 사람 눈보다도 레이더 성능이 더 떨어지는 그 레이더 아닙니까? 20km도 채 안 보이는 레이더. 그런데 좀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72km를 보는 그리포 F라는 레이더를 갖다 달았어요. 영국제입니다. 그리고 공중급유 장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신형 사통 장치가 있는 조종석을 달았어요. 이 조종석은 완전히 디지털 칵핏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최신형이죠 이제. 그리고 조기 경보기 연동 시스템, 조기 경보기하고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았어요. 이 시기에 엠브레어 145라고 이 엠브레어사에서 조기 경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기 경보기하고 데이터 링크를 하는 시스템을 갖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장은 이스라엘제 더비라고 하는 한 50km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파이슨이라고 하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그리고 레이저 유도폭탄, 사용한 정밀 지상폭격, 이런 전폭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레이더는 한 72km 보지만
이 조기 경보기가 수백 킬로를 보기 때문에 그 조기 경보기가 데이터 링크를 해주고 그 조기 경보기가 찍어주는 목표를 향해서 무장을 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는 그런 엄청난 전투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FA-50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FA-50 조종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성능하고 우리 FA-50하고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단언컨대 이게 더 좋답니다. 그럼 우리 FA-50하고 그냥 이 상태의 이 F5EM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게 이긴답니다. 왜냐? 첫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고 여기는 파이슨이라고 하는 이 열추적 미사일인데 이 열추적 미사일은 그 90도 각도도 꺾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헬멧 마운티드 연동 시스템이에요. 이 헬멧하고 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로 연동이 돼서 쳐다보고 내놓는 초점하고 맞으면 쏘면은 그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FA-50은 상대의 꼬리를 잡아야 쏠 수 있는 그 열추적 미사일인데 여기는 그냥 쳐다보면 옆에 있든 뭐 뒤쪽에 있든 쳐다보면 그냥 쏴버리는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기 경보기하고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죠.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FA-50 조종사가요. 제가 하는 내피셜이 아니고 조종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 달러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브라질은 언제까지 쓰냐? 2003년에서 2006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2030년까지 쓴답니다. 25년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마개조던 F5가 4세대 전투기 미라지 2000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F-16을 꺾었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의 모의 공중전을 2009년 레드 플래그에서 했고 2010년 크루젝스라는 훈련에서 했는데 이 크루젝스는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뭐 공중전 훈련을 하는 건데 좀 경연대회 비슷한 그런 공중전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칠레에서 F-16 나오고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이 2010년 초반에 프랑스가 라파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브라질에. 그래서 그때 브라질이 라팔 그리고 FA-18 슈퍼호넷 그리고 그리펜 이런 걸 두고 어느 걸 살까 하는 FX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라파를 자주 보냈어요, 여기. 그랬는데, 자, 일단 레드 플래그에서 프랑스의 미라지 2000하고 공중전을 한 거예요. 프랑스의 미라지 2000은 프랑스의 조기 경보기의 백업을 받고, 브라질의 이 F5EM은 브라질의 조기 경보기의 백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전을 붙었는데, 브라질 F5가 두 번을 격추시켜서 이겼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크루젝스 즉 남미 연합 훈련 뭐 거의 뭐 공중전 경연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칠레의 F-16을 꺾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브라질 언론에서만 나온 어떤 그 브라질 쪽에서만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라파를 꺾었다. 이 크루젝스에서 일부러 져준 건지 근데 라파를 지금 팔아야 되니까 일부러 져줄 리는 없을 텐데 라파를 두 번 꺾었다. 라는 그런 브라질 언론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공중전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당연히 칠레의 F-16은 F-16A 버전이니까 데이터 링크도 안 되고 뭐 장거리 BVR 그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없는데 여기는 중장거리 미사일 더비 쏠 수 있죠. 그리고 도그 파이팅 근거리 근접 공중전 붙어버리면 그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 큐잉 시스템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눌러버리면 미사일 날아가죠. 이러니까 F-16이든 미라지 2000이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게 마개조를 한 겁니다. 불과 500만 달러에. 이렇게 해서 46대를 개조를 했어요. 브라질이.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의 말대로 진짜로 중고 미라지 2000 12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2006년도에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왔는데 미라지 2000을 가지고 오니까 미라지 2000은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미국의 F-16 정도 되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허접한 전투기만 쓰고 있다가 미라지 2000 나름 신형 가지고 오니까 그걸 막 쓴 겁니다. 쓰다 보니까 부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게 부품을 좀 달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자기네들도 아직 라파라고 다 100% 교체를 안 했으니까 자기네들 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미라지 2000 중고 프랑스에게 12대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고 싶었지만 부품이 없어가지고 불과 7년 만에
2013년도에 전량 퇴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할 때 미라지천 뭐 남들 시선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쫙 이렇게 비행 도는 거 보는 모습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라지 2000 가지고 쫙 제공 방공하는 거 이런 거로 다 하려고 했는데 미라지 2000을 브라질 월드컵 하기 한 해 전에 다 퇴역을 해버렸으니까 어쩝니까? 이 F5EM을 가지고 브라질 월드컵의 방공기 임무를 맡겼어요. 이거 지금 리오데자네이로 상공을 쫙 날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브라질은. 그리고 지금 이제 FX 사업에서 라파를 떨어뜨리고 슈퍼원에 떨어뜨리고 그리펜 지금 이제 36대 계약해서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년 더 현역입니다. 나 아직 팔팔해 해가지고 2030년까지 쓰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습니다. 왜냐? 그리펜 해봐야 36대밖에 안 되니까 또 후속 기종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후속 기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나올 때까지 또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8년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이런 전투기들을 미국도 88년 생산품이 아니고 그때 20년 썼던 전투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벌써 나이가 45세쯤 됐는데 그것을 아직도 10년 이상 더 쓴다. 55세, 60세까지나 쓰는 전투기. 그렇지만 중간에 완전히 황골 탈퇴시켜서 지금 F-16 CD 버전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만들었다. 참 대단한 개조. 아니 500만 달러에 이런 일을 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F5 500만 달러 들여서 지금 조금 물가 올랐으니까 한 700만 달러 들여서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 한 60대 쫙 이렇게 바꾸면 이야 대단하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F5 개조의 끝판왕 브라질 F5EM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